50켤레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제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저는 단순한 재판 매업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와서 신발 50켤레를 사시는 손님. 하지만 그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과연 매일 밤 운동화 50켤레를 사가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는 송유진입니다. 28살이고 대학 졸업 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3년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24시간 운영하는데 밤 11시가 되면 항상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경미라는 52세 여성이었죠. 청소복을 입고 다리를 약간 절며 걸어오는 모습이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야간 청소부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첫 주문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화 50켤레 주세요. 50켤레라니 일반 개인이 사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거든요.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50켤레 맞으세요? 라고 되물었는데 경미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세부 주문이었습니다. 240mm부터 280mm까지 골고루 주세요. 그리고 발 편한 깔창도 50개 따로 주세요. 마치 여러 사람의 발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미 씨는 운동화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깔창을 꺼내서 만져보고 신발 안쪽 쿠션도 눌러보더라고요. 이 깔창이 족저근막염에 좋나요? 라고 물으면서 발 건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신을 것 같지는 않았죠. 발 사이즈가 다 달랐으니까요. 가장 의아했던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그것도 빳빳한 새 5만원권으로만 계산했거든요.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한 새 돈을 차곡차곡 세어서 내미는 모습이 묘하게 어색했어요. 운동화 50켤레면 400만 원이 넘는데 청소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영수증에는 반드시 H-2층이라고 메모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제가 기억하려고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포장하는 동안 경미 씨는 조용히 기다렸는데 그 모습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대신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가끔 시계를 확인하기도 했고요. 포장이 끝나면 경미 씨는 큰 비닐봉지 2개에 운동화를 나눠 담았습니다. 25켤레씩 나눠서 말이에요. 무게가 상당할 텐데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특별한 고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주문을 하니까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죠? 저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재판매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닐까? 새 돈만 사용한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새 돈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미 씨는 정말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주문할 때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질문에는 그냥 필요해서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점점 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어갔죠. 2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운동화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선한 목적이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매일 밤 11시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경미 씨. 그 신비로운 행동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에 찾아온 경미 씨가 무거운 봉지 2개를 메고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어요. 직원에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경미 씨는 이미 한 블록 정도 앞서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따라가면서 관찰해 보니 경미 씨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50m 정도 걸을 때마다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맞춰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희망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경미 씨는 망설임 없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층은 식당 같은 공간이었고 몇 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노숙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 같았습니다. 경미 씨는 건물 한쪽 구석에서 가방을 열고 운동화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벽에 설치된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240부터 280까지 순서대로 배열하더라고요. 그때 한 아저씨가 경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경미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편한 걸로 골라 신으세요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정말 기뻐하며 운동화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와, 이거 새 거네요. 깔창도 들어있고 제 발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신고 있던 낡은 신발을 벗고 새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운동화를 골라갔습니다. 정말 편해요. 이런 좋은 신발은 처음이에요. 깔창이 푹신해서 발이 안 아플 것 같아요. 모두들 감사해하며 새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경미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발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발 사이즈를 재어보고 깔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끈을 묶어주기까지 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한 할머니가 경미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발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이런 좋은 신발을 주시다니. 경미 씨는 천만에요. 편하게 걸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경미 씨는 재판매나 횡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경미 씨가 급식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급하게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경미 씨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거든요.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매일 400만 원씩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운동화였을까요? 음식이나 옷, 다른 생필품도 필요할 텐데 유독 신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분명 경미 씨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 경미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화 5켤레 주세요라고 주문했지만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의심이 아닌 존경의 마음으로 말이죠. 경미 씨의 선한 행동을 확인한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거든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가게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신발 바이어 차동욱입니다. 54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차동욱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매일 운동화를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경미 씨에 대해 알게 된 걸까요? 그런 분이 계시긴 하지만. 아, 역시 그렇군요. 매일 밤 11시에 와서 5켤레씩 사가시는 분 말씀이죠? 차동욱 씨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희가 그분과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 비즈니스는 효율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매가로 직접 공급하면
그분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사장님도 중간 마진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차동욱 씨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차동욱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사장님, 사업이라는 게 서로 윈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협조적이시면 곤란하죠. 비협조적이라뇨? 그분이 재판매업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차동욱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흘렸어요. 재판매업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미 씨는 재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재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동욱 씨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건데요? 매일 400만 원씩 쓰면서 자선 사업이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순간 흔들렸어요. 정말 경미 씨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사장님, 요즘 돈 세탁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동욱 씨가 계속 압박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차동욱 씨의 말을 들으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경미 씨가 모르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와 거래하시면 모든 게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차동욱 씨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장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공범이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범 말씀이세요? 불법 자금 유통의 가게가 이용되고 있다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거든요. 차동욱 씨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갔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날 밤 경미 씨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쉼결내 주세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주문이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어요. 차동욱 씨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포장하는 동안 경미 씨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많은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차동욱 씨의 방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미 씨를 직접 본 것과 차동욱 씨의 말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방문자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희망 무료급식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태환입니다. 39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어요. 혹시 여기서 운동화를 많이 구입하시는 이경미 씨 아시나요? 김태환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드디어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김태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러 왔어요. 이경미 씨 덕분에 저희 급식소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이경미 씨가 매일 가져다 주시는 새 운동화 덕분에 이용자분들의 발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김태환 씨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인분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발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발 건강이요? 네, 낡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다니다 보니 발가락이 짓무르거나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 변형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태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경미 씨가 왜 그렇게 깔창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경미 씨가 깔창까지 넣어서 새 운동화를 가져다 주시니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고 발가락 염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새 신발을 신으면 자존감도 회복되거든요. 김태환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일자리 면접을 볼 때도 깔끔한 신발을 신고 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제야 경미 씨의 세심한 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발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H-2층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김태환 씨가 덧붙였어요. H-2층이요? 아, 저희 급식소 2층에 임시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간 머무시면서 일자리를 찾고 계세요. 매일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니까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제야 경미 씨가 영수증에 H-2층이라고 메모해달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2층 숙박시설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던 거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매일 밤 11시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발 사이즈를 재어주시고 깔창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신발끈까지 정성스럽게 묶어주시거든요. 김태환 씨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미 씨가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경미 씨가 각자의 발 상태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은 발가락이 넓으니까 이 브랜드가 좋을 거예요. 저분은 평발이시니까 아치 지지력이 좋은 깔창을 넣어드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경미 씨가 단순히 신발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연락처를 물어봐도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만 하시거든요. 김태환 씨의 말을 들으니 경미 씨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 정말 많이 들 텐데요. 김태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경미 씨가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다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차동욱 씨의 말이 떠올랐지만 김태환 씨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니 경미 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분명 경미 씨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환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경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경미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경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경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희망 무료급식소에서 복지사분이 다녀가셨어요. 경미 씨가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미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경미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신발 나눔 프로젝트라는 걸 혼자 하고 있어요. 신발 나눔 프로젝트요? 네, 노숙인분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 운동화를 배치하는 거예요. 경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 신발인가요? 경미 씨가 잠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발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노숙인분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데 신발이 불편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제야 경미 씨가 왜 깔창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으면 마음도 달라져요. 자존감도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생기거든요. 경미 씨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자리 면접을 볼 때도 깔끔한 신발을 신고 가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한 계획이었어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미래까지 생각한 거였죠. 매일 쉰켤레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급식소 이용자가 평균 1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존 이용자분들도 신발이 너무 낡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미 씨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분들은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밑창이 완전히 뚫리거나 찢어져서 비가 오면 발이 다 젖는 상황이죠. 그럼 매일 10명 모두에게 주시는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하루에 실제로 신발을 가져가시는 분은 10명 내외예요. 나머지는 비축용이고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해놔야 언제든 필요한 분께 맞는 신발을 드릴 수 있거든요. 경미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겨울에는 방수가 되는 신발,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신발로 바꿔드려야 하니까요. 경미 씨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240mm부터 280mm까지 골고루 주문하는 것도 깔창을 꼼꼼히 넣어주는 것도 모두 철저한 계획에 따른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몇 켤레씩 사다 드렸는데 점점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소 직원분들과 상의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됐어요. 경미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각자의 발 상태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발가락 부분이 넓은 신발이 좋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쿠션이 좋은 깔창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경미 씨는 의학적 지식까지 공부해서 각자에게 맞는 신발을 선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다르게 준비해요.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 겨울에는 보온성이 좋은 소재로 말이에요. 경미 씨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경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지만 저는 경미 씨가 정말 훌륭한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미 씨와 대화를 나눈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로 경미 씨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경미 씨가 찾아왔는데 운동화를 포장하는 동안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5년 전 대전 둔산동 오피스텔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아, 그 사건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당시 꽤 큰 뉴스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다쳤던. 저도 그때 다쳤어요. 경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간 경미 씨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2020년 3월 15일 밤 11시였어요. 경미 씨가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15층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경미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타는 냄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진해지면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1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경미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야간 근무자들과 숙직자들이 있었어요. 총 30명 정도 됐는데 대부분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경미 씨가 계속 말했어요.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층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웠죠. 정말 위험했겠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돼서 모두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다들 정말 빨리 움직여 주셨어요. 경미 씨의 얼굴에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혹시 못 나간 사람이 있나 싶어서 다시 올라갔어요. 10층부터 15층까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는데 경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다치신 거군요. 14층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어요.
불에 약해진 철골이 견디지 못한 거죠. 그 무게에 깔려서 다리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경미 씨가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구해줬지만 수술을 5번이나 받아야 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낫지 않아서 계속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미 씨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상을 받으신 거군요. 네, 산재보상금과 건물관리회사에서 주는 보상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합쳐서 꽤 큰 돈을 받았어요. 경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구한 30명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경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걸 봤거든요. 급하게 대피하느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슬리퍼 한 짝만 신고 나왔고 어떤 분은 양말만 신고 계셨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경미 씨가 왜 신발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든 게 그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이 일에 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살아있고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잖아요. 경미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발만큼은 편하게 디딜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경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로 승화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 11시에 오시는 거군요. 그때가 사고 난 시간과 비슷하니까. 네, 그 시간이 되면 그날 밤이 생각나요. 다시는 누구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맨발로 뛰어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미 씨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연을 가진 진짜 영웅이었어요. 경미 씨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차동욱 씨가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다시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차동욱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함께 왔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그 여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차동욱 씨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잘못 말씀이세요? 차동욱 씨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개인이 자기 돈으로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다만 이 정도 규모로 정기적으로 배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급식소 공간을 상시로 쓰는 건 시설장과의 협약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공개 모금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기부금품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경미 씨가 절차를 몰라서 빠뜨린 게 있는 건 아닐까? 차동욱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말을 이어갔죠. 또 하나 연간 수억 원대 현물 구매가 반복되면 거래 투명성이 중요해요. 본인 자금으로 무상 배포했다면 탈세는 아니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과 증빙을 제대로 남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면 세무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운터 옆에 영수증 프린터를 흘끗 봤습니다. 우리는 고액 현금 결제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절차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동욱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도 언젠가는 요구받을 수 있어요. 고액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현금 영수증 의무, 거래 기록 보관 이런 기본 절차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나 경찰에 민원 들어가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때 출입문 센서가 짧게 울리며 문이 밀렸습니다. 경미 씨는 큰 봉지 2장을 손에 들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듯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까지는 아직 10분 남아 있었거든요. 경미 씨는 우리 대화의 끝자락을 들었는지 진열대 앞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살짝 절던 다리는 더 굳어 보였죠. 저는 카운터 너머로 손짓해 자리를 권했습니다. 경미 씨는 고개만 가볍게 숙이고 입구 가까운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차동욱은 힐끗 경미를 확인하더니 굳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고 저는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미 씨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경미 씨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제 카운터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김태환 복지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공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경미 씨, 여기 계셨군요. 정말 급한 소식이 있어요. 김태환 씨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미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김태환 씨가 공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대전시청, 보건소,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경미 씨가 하고 계신 일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차동욱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환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집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대학의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함께 경미 씨의 신발, 나눔 프로젝트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태환 씨가 자료를 펼치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족저근막염 환자가 78% 감소했고 발가락 염증은 85%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정신건강 지수예요. 정신건강 지수요? 네, 새 신발을 받은 분들의 자존감 지수가 평균 65% 향상됐어요. 그리고 우울증 지수는 43% 감소했고요. 김태환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취업 성공률이 무려 58%나 향상됐다는 거예요. 차동욱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김태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정식으로 사업 승인이 났거든요. 뭐라고요? 김태환 씨가 공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발 건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 공식 사업화를 결정했어요. 경미 씨를 사업 총괄 매니저로 위촉하고 연간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더 이상 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대기업 12곳에서도 CSR 사업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섰어요. 총 20억 원 규모의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환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에요. 김태환 씨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예산 사용 내역, 배포 현황, 효과 측정 결과, 수혜자 피드백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이미 완성된 웹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발건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벌써 전국 17개 도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어요. 경미 씨의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예요. 김태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경미 씨 계신가요? 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김민정 과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경미 씨, 정말 뵙고 싶었어요. 김민정 과장이 경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 결과 경미 씨의 방법론이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보다 3배 이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맞춤형 물질 지원과 지속적 관계 형성 부분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차동욱 씨와 그의 일행들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급식소 이용자분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가 500통이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한 통 한 통 읽어보니 정말 눈물이 났어요. 김태환 씨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편지가 있었어요. 70세 할아버지가 쓰신 건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신발을 신어봤다. 거울을 보니 사람 같아 보였다라고 하셨어요. 경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미 씨는 공무원 신분이 되세요. 김 과장이 임명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전문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월급도 나오고 4대 보험도 적용되고요. 경미 씨가 김태환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겠네요. 차동욱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일행들과 함께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김 과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이 사업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전국 납품업체 중 1호로 등록하시면 정당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난 후 경미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처음에 저를 의심하셨을 때도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두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저는 경미 씨가 처음 찾아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 수상한 손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말이에요. 경미 씨는 이제 보건복지부 전국발 건강지원센터 총괄 본부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부청사에 전용 사무실도 생겼고 전국 47개 센터를 총괄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번은 대전에 내려와서 저희 가게에 오세요. 이제는 공식 업무차 오시는 거지만 예전처럼 한 켤레 한 켤레 직접 확인하시는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모델 어때요? 쿠션감이 정말 좋네요. 경미 씨가 운동화를 손으로 눌러보며 말씀하셨어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발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였습니다. 희망 무료급식소는 이제 대전발 건강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3층짜리 새 건물로 이전했고 1층은 신발 피팅센터, 2층은 족부 건강검진센터, 3층은 취업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미 씨의 동상도 세워졌어요. 다리를 절며 걷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동상 아래에는 새 출발은 새 신발부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용자들의 삶이었어요. 지난주에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센터를 이용했던 박철수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경미 씨, 저 기억하세요? 2년 전에 발가락이 다 짓물러서 걷기도 힘들어했던 사람이요. 박철수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억해요. 그때 발 상태가 정말 심각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박철수 씨가 명함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셨네요. 네, 면접 볼 때 경미 씨가 주신 정장용 구두를 신고 갔어요. 면접관이 정말 단정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다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박철수 씨만이 아니었어요. 센터 벽면에는 새 출발 성공 사례 게시판이 있는데 지금까지 124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892명이 정규직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센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수진이구나.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 한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경미 씨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 할머니는 이순자 씨인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발 통증 때문에 손녀를 돌볼 수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손녀 등하교도 시켜드리고 계세요. 발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발 건강은 정말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걸을 수 있어야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희 가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개인 스포츠용품점이 아니라 전국발 건강지원센터 공식 파트너 1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매출도 3배 이상 늘었고 직원도 8명으로 늘렸어요.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지난달에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찰단이 왔었어요. 대전 모델이라고 불리며 해외로도 전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사업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옷 건강지원센터, 안경 건강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두 경미 씨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센터를 방문하신 거예요. 경미 씨와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날 저녁 경미 씨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발만 나눠주고 있었는데 경미 씨가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이제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는 거고요. 경미 씨는 여전히 그 건물에서 야간 청소 일도 하고 계세요. 본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시지만 이 일도 제게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시며 놓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건물의 모든 직원들이 경미 씨를 존경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센터 개관 2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용자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미 씨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경미 씨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미 씨 덕분에 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미 씨 덕분에 저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200명이 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를 외치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경미 씨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5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제가 구한 30명의 생명이 지금 1200명의 희망으로 이어졌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경미 씨와 함께 옛날 희망 무료급식소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한 구석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경미 씨가 처음 신발을 나눠주던 그날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죠. 사장님, 그때 저를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경미 씨가 기념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고마워요. 경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스포츠용품점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신발 피팅을 도와드리고 발 건강 상담도 해드리는 일이죠. 처음에는 경미 씨가 혼자 하시던 일인데 이제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김태환 복지사님은 이제 보건복지부 과장으로 승진하셨고, 박영희 총괄님은 전국센터 네트워크의 운영이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후원자, 수혜자들까지 모두 경미 씨의 선한 영향력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비록 경미 씨는 이제 매일 오시지 않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되면 그분이 생각나요. 처음 만났을 때의 수상한 손님에서 지금의 존경받는 사회복지 전문가까지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오늘도 센터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새 신발을 신고 면접을 보러 갈 테고, 누군가는 편안한 신발 덕분에 손자와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신발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경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요.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